네, 지난 강의에는 그 경희궁의 그 전반적인 그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. 이번 시간에는 좀 경희궁 안에 들어가서 어떤 정각들이 지금 있고 또는 그 정각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제목을 보시면 터무니없는 서골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, 이 서골이라는 거는 창덕궁과 그 창경궁에 있는 그 궁궐 동쪽에 있어서 이제 동골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요. 이 경희궁 같은 경우는 이제 서쪽에 사직단 아래 있어서 서쪽에 있어서 이제 그 서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터무니없는 서골이라고 이게 지은 이유는, 이 터무니없다는 말이 뭐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말도 있고요. 또는 어떤 그 터의 자취나 흔적이 또 없다라는 말도 되지요. 그래서 이 지금에 있는 서골의 이 영역이 상당히 지금 축소됐습니다. 그래서 거의 뭐 건물이 한 3채만 지금 복원이 되어 있고요. 그 전에 경희궁의 영역 안에 있었던 수많은 정각은 지금 없어져 있고, 그 쪽에는 이제 그 민가들이 들어와 있어서 예전의 경희궁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, 그 흔적 자취도 찾아볼 수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터무니없는 서골, 좀 자극적인 이제 제목을 좀 달았던 이유입니다. 이 경희궁은 처음에 광해군 때 지어졌을 때는 한 120여 채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정각들이 있었고요. 거기에 딸려 있는 부속 건물값 합쳐지면 뭐 한 1,500칸 정도의 아주 규모 있는 그 궁궐이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그 궁궐이 지금은 이제 정말 가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디 지방에 이렇게 뭐 향교나 뭐 이렇게,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부잣집의 양반댁 저택 같은, 그렇게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작은 지금 부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지금 아직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르는 궁궐이기도 하지요. 그래서 이 경희궁은 광해군 때는 그렇게 많은 건물들이 있었지만, 경복궁을 중건하면서,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이제 막 중건하지 않습니까? 중건하면서 경희궁에 있는 많은 정각들을 헐어서 가져가서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자재와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때 또 주요한 정각들, 왕과 왕비, 대비, 이러한 높으신 분들의 집들은 그래도 건들지 않고 놔뒀었는데, 그 집마저도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매각되고,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. 경희궁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잘 알려지지도 않고, 그 터에 정말로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궁궐이 되었던 거죠. 그런데 그 경희궁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복원하고 건물도 세 채를 짓게 되었고, 그 구역 위치를 잡았던 이유는 1820년대에 그렸던 서골도안이라는 지난 강의 때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 의해서 그 기록에 나와 있어서 경희궁의 어떤 정각들의 수많은 배치, 그리고 어떤 규모,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복원을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. 우선 그렇게 이제 경희궁은 현재 계속해서 이제 복원을 하고 있는 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앞으로 또 이제 뭐 이렇게 좀 늘어나겠죠? 네. 이제 이 경희궁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경희궁은 이거는 이제 역사 박물관에서 모용도로 그렸던 거예요. 지금 맨 아래 경희궁 정각 모형이라고 써있던 캡션 글자의 왼쪽 부위가 이제 흥하문입니다. 경희궁의 정문인데, 글로 쭉 들어가면 중간문, 건명문을 지나서 또 이 바닥에 삼도가 있고요. 다른 궁궐과 마찬가지로 긴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저 넓은 길로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숭전문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숭전전이란 법전, 정전이라고 불리는 곳이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경희궁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흥하문, 그리고 숭전문, 숭정전, 그리고 숭정전 뒤에 자정전, 그리고 서쪽에 태령전, 이렇게만 남아 있어요.
그러니까 정각은 세 채가 지금 있고 이제 문은 이제 한 세 채가 또 이제 그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던 그 동성길만 남아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수많은 정각들은 지금 없죠. 그 위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 역사 박물관과 주차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 지금 서울 역사 박물관에 들어와 있는 위치에는 그 예전에 그 동궁이라고 그 불렸던 세자가 있던 그 정각들이 있는 거고, 또 그 주차장 쪽에는 이제 그 대비들의 그 정각, 뭐 장락전, 광명리전 이런 또 정각들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외전과 내전, 그리고 내전에는 궁궐의 그 왕실 가족들이 그 머무를 수 편의시설들이 모두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집들이 그 있었던 거죠. 근데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달랑 이제 정각은 한 세 채 정도만 남았다. 그 원래 규모는 저렇게 많은 전각과 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또 경희궁이었습니다. 자, 이 흥화문은 현재 이 경희궁의 숭전문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. 저 흥화문은 그래도 역사적 그 이야기가 많은 그 문을입니다. 저 흥화문은 그 광해군 때 지어졌을 때는 그 구세군 회관 혹시 아시나요? 서울 그 구세군 회관이 지금 그 있는데 이 역박에 들어가 서울 역사 박물관에 올라가는 길 이제 금천교가 있고 금천교 앞에 구세군 회관이 있습니다. 그 구세군 회관에 광해군 때 저 흥화문이 위치에 그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저 흥화문은 남향으로 있지 않고 동향으로 우리가 운종과 종로길을 마주보고 있었어요.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다. 창경궁의 홍화문처럼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종로길, 예전에 조선시대 운종가가 쭉 이어져다 흥화문에서 꺾여져 가지고 서대문으로 넘어가는 거였어요. 지금이랑은 좀 구조가, 도로 구조가 다르겠죠. 그래서 동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 문이 일제강점기 때 그 전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남향으로 잠시 1915년에 세워지기도 합니다. 그러다가 남쪽으로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세워졌다가 1932년인가요? 저 흥화문이 이 남산 기슭에 있는 그 장충동 소재의 남산 기슭에 있는 곳으로 이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디로 이관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잘 그 알고 있는 일본의 이등방문, 그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한테 암살을 당하고 그 영혼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남산 기슭에 그 사찰 방문사라는 절을 짓습니다. 그 사찰의 정문으로 저 흥화문을 가져가게 됩니다. 그래서 저 흥화문은 일제강점기 때 이토 히로부미 사당 그 이등방문 그 사찰의 그 방문사 사찰의 정문으로 쓰였다. 그래서 경충문이란 이름으로 이 치욕스러운 아픔을 갖고 당한 그 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문이 일제강점기 때 거기에 저 광해군 때 세워진 흥화문에 가서 그 광해군 때 세워지진 않았죠. 1929년에 경희궁에 대화재가 일어나요. 그래서 한번 다 불이 타서 다시 이제 경희궁이 중건되거든요. 이제 그리고 다 이제 중건돼서 다시 이제 그 경희궁이 예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. 그 이후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저 흥화문을 가져가서 그 방문사의 사찰의 정문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.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문은 거기에 이제 남아있게 그 되는 겁니다. 뭐 해방 이후에는 뭐 그 방문사라는 그 사찰은 이제는 그 불교에 관계된 그 해화불교 뭐 전문학교에서 뭐 기숙사로도 사용하고 또는 그 한국전쟁 때는 그 끝나고 나서 국군 영연 봉안소로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방문사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화재로 이제 소실이 이제 뭐 그 되는데 그때도 이 흥화문은 그 남아 있었어요. 그 해방 이후에 그 해화불교 전문학교 방금 말씀드린 그 학교가 그 남산 기슭에 이제 불교 그 대학으로 승격화하면서 교지를 확보하면서 저 흥화문도 수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 흥화문은 그 이제 그 영역 안에 이제 그 뭐 이제 이렇게 막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러다가 그 나중에
이제 이 신라 호텔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. 그 신라 호텔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 호텔의 정문으로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1973년도에 신라 호텔이 들어온 이후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아마 신라 호텔 뭐 면세점이나 호텔에 들어갈 때 바로 서 있던 문이 바로 저 흥하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 흥하문을 들어가면 신라 호텔이 나오는 거였어요. 그래서 어떤 그런 우여곡절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. 그래서 저 흥하문은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연이 있고요. 이 흥하문이 이제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열리면서 어떤 서울의 어떤 문화나 뭐 문화재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복원이나 이 이런 행사를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. 그럴 때 88년도에 다시 경희궁으로 가져온 거예요. 그래서 경희궁으로 가져와서 현재 위치는 원래 있던 구세군 회관에 있던 데는 세울 수가 없겠죠. 이미 이 건물들이 빌딩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예전에 저 경희궁 터에 일제강점기 때 경성중학교가 세워져 있었거든요. 경성중학교가 세워졌었고 해방 이후에는 이 서울고등학교가 들어왔죠. 기억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. 서울고등학교가 들어왔을 때 서울고등학교 정문에 흥하문을 위치로 잡고서 지금 세워둔 겁니다. 그래서 남행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원래 흥하문은 제휴 위치가 아닌 서울중앙고등학교 정문으로 사용했던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이 바로 저 흥하문입니다. 그래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전에 방문사가 있었던 거기에는 이제 사찰의 정문으로 흥하문이 쓰였다가 이제 방문사라 이제 소실됐고 흥하문은 다행히 살아남아서 그대로 좀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신라 호텔에서 인수를 하고 신라 호텔에서 인수를 했다가 다시 88년도에 다시 옮겼다.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자, 흥하문은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있고요. 흥하문을 안으로 이제 쭉 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1915년 일제강점기 때 흥하문이었어요. 그때 당시에 저렇게 경희궁의 모습, 그리고 이제 저 길은 서대문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저렇게 이미 황폐화돼 버렸고요. 정말 터 없는 그런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1900 이제 32년인가요? 전에 이미 이제 이등방문 방문사 사찰 정문으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흥하문이 또 헐리는 사진이네요. 동아일보인가요? 그 기사에 나와 있던 겁니다. 저렇게 이제 이건을 해요. 하나씩 이제 기와 뭐 기둥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다 뜯어서 가져가서 다시 또 세우는 거예요. 저렇게 이제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제 숭정문입니다. 이제 흥하문을 지나서 이제 현재 흥하문을 지나서 계속 이제 바로 올라가면 저렇게 이제 숭정문이 나옵니다. 이 숭정문 앞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일들은 뭐 과거 시험, 문과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법령을 발표한다거나 또는 뭐 즉위식, 아주 중요한 즉위식을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뭐 조참을 또 했던 임금들도 계시고요. 조참이라는 거는 원래는 정전에서 모여서 임금과 신하가 정사, 국정 운영을 논의를 하기 전에 뭐 할애, 문안 인사를 올리고 또 이제 국사를 논의하는 그런 것을 이제 조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숭정문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. 이 경희궁의 숭정문에서 즉위했던 왕은 경종, 그리고 정조, 그리고 헌종이 있습니다. 이 세 임금이 이 숭정문 앞에서 즉위를 했고요. 경종실록을 보면은 경종실록에서 경종이 이 경희궁 안에 있는 자정전이 있습니다. 그 자정전에서 경종의 선왕이었던
그 아버지였던 숙종이 시신이 빈전으로 그 자정전에 그 모셨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자정문 밖에서 경종이 사배례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빈전에서 가져 나온 대보를 받고 그 대보를 도성시에 다시 또 이제 그 넘기고 그 자정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숭정문 이 동쪽 현문으로 들어와서 성쪽 들어와서 이 숭정문 가운데 어자에 이제 앉음으로써 그 지위가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어자에 앉지 않고 계속해서 경종이 차마 앉을 수가 없다. 내가 어떻게 저 자리를 앉느냐라고 옥신각신하는 막 그런 그 글들이 나옵니다. 그럼 신하들이 이제 계속해서 독촉을 해서 이제 앉게 해요. 그러면 이제 그 문무백관들이 이 숭정문 밖에서 이 천세를 외치는 거예요. 그 천세를 외치면서 왕이 이제 그 새로운 왕이 이제 지위가 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빈전에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여차라고 그래가지고 천막 같은 곳에 상복을 입고 들어가서 다시 공을 하는 거예요. 국상 중기니까. 그러한 장면들이 경정실록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숭정문에서는 그렇게 그 경종과 정조와 헌종 세 왕의 즉위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경희궁은 인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10대 임금에 걸쳐서 임호했던 궁궐이기도 한 것이죠. 그래서 숭정문은 그러한 그 또 이 역사적 사실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자,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즉위를 했던 왕, 경조, 전조, 헌종. 그러면 경조, 정조, 헌종이 여기서 즉위를 했다는 것은 그냥 다른 궁궐에 계시다가 여기 와가지고 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종, 전조, 헌종의 선왕이었던 왕께서 이 경희궁에서 그 돌아가셨기 때문에 승하했기 때문에 여기서 즉위를 했던 것이죠. 그래서 경종의 선왕이는 숙종. 그 숙종 같은 경우도 이 경희궁에서 돌아가셨고, 정조도 이 경희궁에서 돌아가셨고, 헌종도 경희궁에서 돌아가신 거죠. 또 그 방금 이야기했던 선왕이었던 숙종과 그 영조, 제가 정조의 선왕이었던 영조가 돌아가셨고, 헌종의 선왕이었던 순조가 돌아가신 거죠. 그러한 그 왕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왕들이 또 다른 데서 돌아가셨는데 경희궁에서 빈지를 차린 게 아니라 바로 경희궁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. 그런 이야기들은 이 경희궁도 조선 후기에는 창덕궁과 마찬가지로 양걸처제로 여기에 오랫동안 임호하시면서 국정을 운영하셨던 곳이기도 한 거죠. 지금 경희궁은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각도 없고 잘 알지 못했던 궁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희궁은 좀 생소하고 왕들도 여기에는 그 잠깐 계시고 창경궁에 계셨던 것으로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, 그렇지 않고 창덕궁과 경희궁을 옮기면서 그 조선을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숙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2년 정도 경희궁에 있었고요. 영조 같은 경우도 한 18년 정도를 계셨던 왕이기도 합니다. 자, 숭전정입니다. 자, 숭정문 안을 들어가면 이렇게 그 궁에서 가장 중요한 정전 법전이라는 곳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른 궁궐 같은 경우는 이 정전이 이렇게 중층 지방, 2층 지붕인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이전 시간에도 그 이야기했듯이 경희궁 같은 경우는 인왕산 밑에 인경궁이란 커다란 궁궐, 거의 법궁처럼 지었던 궁궐에 있었는데 그 궁궐을 같이 동시에 지으면서 이 경희궁은 하여튼 그 피우처 2궁으로서 지었기 때문에 약간 인경궁보다는 그 작은 궁궐로서 지어서 다른 그 인경궁에 비해서 조금 규모는 약간 작고 정각들도 약간 그 피우처 임시 거처로서 생각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규모들이 약간 좀 작은 게 지어졌습니다. 이렇게 숭정전은 정전, 법전이고요. 그 앞에는 다른 궁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풍계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. 저 숭정전 같은 경우도 일제 강점기 때 매각됩니다. 그러니까 저 숭정전 같은 경우는
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남산 기슭에 그 이토 히로부미 사찰 방문사가 있었다고 했었죠. 그러면서 이 흥하문 이야기도 했었는데 약간 그 제가 혼동해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숭정전이 남산 기슭에 있는 이 일본 불교의 하나의 종파인 조동 종파의 조계사라는 절에 매각되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절이 이제 그 숭정전을 가져가서 거기서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일제 강점기 때 뭐 이 법당으로도 쓰였고 또는 해방 이후에는 뭐 강당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뭐 체육관으로 쓰이기도 하고 막 이런 우여곡절을 겪습니다. 그래서 이 숭정전이 그 남산 기슭에 이 조계사라는 절에 그 수용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있게 되니까 그 해화불교 전문 학교에서 그 땅을 수용하면서 그 교지를 확보하고 그러면서 이 숭정전이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. 그래서 현재는 뭐 잠깐 잠깐 가까운 그 옆으로 이제 그 이전도 해서 현 위치가 됐지만은 저 숭정전이 지금 동국대학교의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경희궁에 있는 저 숭정전은 예전에 광해군 때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1994년도에 완공된 어떤 그런 그 정전이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 동국대학교 법당에 정곽원이라는 이런 현판을 걸고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경희궁을 복원할 때 옮겨 오려고 했지만은 너무 오래돼서 그 목재 건축의 구조가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잘못될 우려가 있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놔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숭정전은 그러한 그 또 이제 그 역사를 갖고 그 있습니다. 1900년대, 1902년 때 뭐 사진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 숭정전이 그 당시 일제 강점기 때 다른 그 건물들은 많이 이미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이건됐고 옮겨갔고 자재로 사용됐고 또 주요한 이렇게 왕이나 왕비나 대비가 있었던 건물들 주요 정각들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저렇게 예전 모습이 아니라 이미 다 헐벗은 저런 정각으로 남아 있을 때 사진이 저렇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저것마저도 이제는 옮겨지게 됐던 것이죠. 자, 이것이 동국대 정각원이고 조선 중기 광해군 때 지어졌던 그 건축물의 모습을 뭐 수리 보수가 있었겠지만은 원래 숭정전의 건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안에는 이 원래 현판 숭정전이라는 그 현판은 법당 안에 그래도 안 옮기고 안에 붙어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. 그래서 겉에는 정곽원이라는 그 현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. 자, 이 태령저인데요. 제가 이제 이 숭정전을 계단을 이제 또 올라가면 자정문을 지나서 자정전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자정전은 주로 경희궁에서는 원래 편전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이지만은 그 자정전은 경희궁에서는 주로 편전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. 흥정당이라는 따로 그 내전에 있는 건물에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. 주로 왕의 어떤 빈전이나 또는 혼전이나 그런 위주로 좀 사용을 했고요. 그 왼쪽에 보면 태령전이란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. 이 태령전은 왕의 어진을 모셨던 곳이기도 하고요. 뭐 종묘를 증축하거나 아니면 그 종묘에서 새로운 수리보수를 할 때 그 안에 있던 이 신주를 옮겨서 다른 곳에 이안할 때 경희궁에 좀 많이 이안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자정전, 태령전, 뭐 up화전, 뭐 이런 곳에 주로 많이 이안을 해서 놔두었던 곳이기도 해요. 그래서 태령전은 그러한 용도 기능으로 좀 사용을 했었고요. 그리고 또 태령전에 여기서 가운데쯤 이렇게 보면 어떤 초상화가 있는데 어진이에요. 그 어진인 영조인데 그 영조가 경희궁에서 이모에서 계실 때 살아 계시면서도 이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저 태령전에 모셨어요.
그래서 아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현재 그 모사본을 그렇게 이제 태령전 안에 저렇게 이제 모셔놓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정조가 경희궁에서 즉위를 하지 않습니까? 그 경희궁에서 즉위를 하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은 창덕궁으로 이어를 해서 거기서 갈 때 저희 영조 어진도 가져가서 창덕궁의 선원전에 이제 모시게 됩니다. 이제 글로 이제 옮기게 되고요. 그래서 어떤 태령전에는 그런 종묘의 신주들 그리고 이 왕들의 어진들을 모셨던 것이 바로 태령전에 사용했던 그런 전각이기도 합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어진인데 어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약간 드리면은 이 어진이 왕의 초상화가 열두 임금과 열두 임금을 그린 총 한 46점이라고 해요. 이것이 6.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잘 보관이 됐었대요. 그런데 한국전쟁 때 부산 용두동으로 잘 옮겨갔는데 거기에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수많은 거기에 보관돼 있던 문화재들이 이제 소실돼 버려요. 다. 거기 어진들도 많이 갖고 갔는데 그 어진들도 이제 불타버리는 겁니다. 우리가 이제 TV에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이제 어진을 접하게 되고 또 직접 가서 고궁박물관에 가서 보게 되면 저렇게 왼쪽이 이렇게 이제 흰 자국과 이렇게 없는 부위는 왜 그러냐면 어진이 이게 두루마기로 둘러져 있으니까 불이 타고 그러면은 저렇게 이제 한쪽이 다행히 두루마기로 되어 있으니까 다 타버리지 않고 저 일부가 이제 타게 됐나 봐요. 그래서 저런 자국들이 남아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왼쪽에 있는 어진은 태조 어진입니다. 태조 어진은 얼굴이 완전히 적게 됐고요.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철정 어진입니다. 그리고 영조 가운데는 영조 어진이요. 많이들 보셨죠? 영조 어진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. 근데 저 영조 어진은 나중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? 그려지게 이제 되었는데 저 태조 어진과 영조 어진 같은 경우는 경운궁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덕수궁의 선원전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나서 또 이제 어진들이 또 이제 소실되어 불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. 잃어버리게 돼요. 그때 1900년대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. 그래서 영조 어진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가지고 이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. 저 오른쪽에는 철정 어진 것 같은 경우는 1900년도는 아니고 그래도 더 전 1830년대 때 그렸던 철정의 군복을 입고 있던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 얼굴에 용안이 나와 있는 어진은 저 영조와 철정꼬만 현재 남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조 이성계가 청색으로 입고 있는 골룡포는 많이 보셨죠? 그 그림은 전주의 경기전에 있는 거예요. 자, 서암인데 저 서암은 태령전 지금 보이는 전각은 태령전이에요. 태령전 뒤편에 저렇게 서암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. 이 서암이란 뜻은 상사로운 바위다.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바위다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뜻을 갖고 있죠.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징조가 나타날 바위라는 것이죠. 하지만 저 서암이라는 이름은 숙종 때에 지어진 거예요. 광해군 때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냐면 왕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. 제가 이전 시간에 경희궁이 지어졌던 거는 바로 저 왕암, 세문동 왕기설, 경희궁에 있는 땅에서 새로운 왕이 나온다는 세문동 왕기설이 있었기 때문에 광해군이 그 왕기를 누르고자 경희궁을 지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. 세문동 왕기설의 근거가 되는 곳이 바로 저 왕암입니다. 왕암 아래에는 지금도 암천이라고 해서 샘물이 샘솟고 있어요. 지금도 현재도. 그래서 암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경희궁의 명물로서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으며 경희궁이 지어지기 전에는 왕암, 암천으로
상당히 그 유명했던 곳이기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정원군, 그러니까 선조의 그리고 그 후궁의 아들이었고 광해군의 이복 형제였던 정원군의 집이 여기에 이제 있었던 것이었죠. 그래서 그 집들을 다 헐고 경희궁을 지었던 거죠. 그런데 이 세문동 왕기설이 맞아 떨어지게 된 거죠. 그 이 경희궁에 세워지기 전에 살았던 정원군의 아들이 바로 인조였던 거죠. 정원군과 능양군이 여기서 살았었고 그 사람들이 집이 철거되고 쫓겨났다가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서 왕이 돼서 여기에 첫 임금으로서 경희궁에서 일대 처음으로 임무하게 되는 거죠. 광해군은 짓기만 하고 여기에서는 임무하지 못했던 거였죠. 그래서 바로 그런 세문동 왕기설의 근거가 됐던 그 바위가 바로 서암이었습니다. 그래서 숙종 때 서암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까지도 저 바위와 그 암천, 물은 지금도 샘물이 샘솟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. 자, 회상전 융복전인데요. 지금 없는 건물이에요. 저 회상전 융복전은 지금의 그 서울역사박물관 주차장에서 그 서쪽으로 좀 약간 언덕편에 지금 현재는 방공호라는 이 콘크리트 건물이 있어요. 콘크리트 그 벙커가 있는데 거기에 원래 세워졌던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남쪽으로 남향하고 있는 그 용마루가 없는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거기에 그 회상전 융복전이 있습니다. 왼쪽에 회상전, 오른쪽에 융복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. 그 회상전 융복전은 이 회상전에는 이 왕비의 침전이라고도 하고요. 저 융복전은 왕의 침전이라고도 합니다. 제가 왜 이라고도 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정조가 지은 경희궁 이 책에는 뭐 또 이렇게 이제 그 회상전은 왕의 침전이라도 하고요. 또 그 헌종 때 지은 궁궐지에서는 뭐 융복전이 또 왕의 침전이라도 하고요. 막 이렇게 막 정전 침전 막 이렇게 좀 써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이 머물렀던 궁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비가 서로 아마 그 어떤 시기에는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했고 또 기록에 의하면 대비도 있었고 또 왕비께서 출산도 하셨고 했던 집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마 내전의 가장 중심적인 왕과 왕비의 침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그 회상전 앞에 또 집이 하나 보이는데 저 집경당인데 거기서 또 영조가 승하했던 집이기도 하고 또 방금 제가 얘기했던 회상전에서는 숙종이 태어나서 바로 그 옆에 건물 융복전에서 승하한 집이기도 합니다. 또 융복전에서는 또 이제 다른 임금들이 뭐 승하도 뭐 해고 막 그랬던 곳이기도 해요. 그래서 순조가 승하도 했네요. 순조도 승하했고 막 이런 그 집들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바로 회상전과 융복전은 예전에는 그런 왕의 그 침전 그리고 왕비의 침전으로 사용되었고 왕이 태어나시기도 하고 승하했던 그런 정각들이기도 했습니다. 저 건물들도 일제강점기 때 매각됩니다.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또 다른 그 곳에 이제 매각돼서 그 비어 있는 터로 있었습니다. 근데 이 경희궁에서는 이 정조 시해 미수 사건이 아주 그 유명한 그 일화로 있습니다. 경희궁에 그 존용각이라는 그 1층 건물이 있고요. 그 2층에는 이제 주암루로 구성되어 있는 그 건물입니다. 그 이 존용각에서 정조는 그 즉위하기 전까지 세손 시절에 그 영조로부터 대리청정을 그 명받고서 그래 신하들과 함께 국사를 논의하고 사연을 하고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. 이제 정조가 이제 왕위에 즉위하기 전까지 바로 이 존용각에서 이제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즉위를 하고서도 이 존용각에서 계속해서 이제 머무르면서 공부도 하시고 신할도 알지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. 바른데 존용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? 경호상 좀 약간 허술했던 그런 정각이었나 봐요. 이 정조를 즉위를 반대하고 또는 이제
정조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추대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서인 세력들에 의해서 그 이제 시해미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1777년에 또 이제 정조가 이제 존영각에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. 그때 이 지붕으로 어떤 그 자객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기와를 이렇게 막 뜯어내고 막 하려다가 그게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. 그래서 주변을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었고, 그래서 금의대장이었던 홍구경을 범인을 잡으라고 명을 하고 이제 막 그 궁궐이 발칵 뒤집어졌던 사건입니다. 그런데 이 범인을 잡지를 못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하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기는 경희궁은 경호상 조금 위험하니까 안 좋다 해서 이 창덕궁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. 그러니까 7월 18일인가 이 사건이 발생됐고요. 그래서 바로 이제 8월 6일인가 창덕궁으로 옮기게 됩니다. 그런데 창덕궁으로 또 옮겼는데 8월 또 십며칠 만에 13일인가요? 또 대충 그 별로 짧은 시간 안에 이 제2차 친입비를 해서 정조를 암살하는 또 사건이 발생됩니다. 그런데 다행히 그 궁궐 문을 넘었을 때 잡혔다고 해요. 그래서 범인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창덕궁의 숙장문에서 정조가 친국을 통해서 이제 그 범인을 색출하게 되는데, 그때 이제 막 이제 모든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. 그 사주했던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바로 이 정조가 즉위년에 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뇌물을 받고 사취, 남의 물건을 빼앗았던 그 관찰사의 그러니까 홍수례라는 사람이었어요. 그 홍수례의 아들 홍삼범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유배보낸 것에 불만이 돼서 이제 일을 벌였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더 파헤쳐 보니까 그 정조를 암살하고 정조의 이복 그 동생이었던 은정군 이찬을 추대하려고 했던 역모로 이게 그냥 사건이 커진 거예요. 그래서 홍상범은 거리에서 기둥에 묶어가지고 창에 찔러서 죽이는 책형을 당하게 되고요. 그 은정군 이찬은 사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정조는 반대했지만 신하들이 이거는 도저히 계속 둘 수는 없다. 그러니까 정조가 은전군이 그 추대라는 것도 알지 못하던 뿐더러 자기들 알지도 못하게 추대가 돼가지고 그 왕이 되는 거였는데 죽여서 되냐, 살려야 된다 하지만 신하들의 끈질긴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조도 은정군을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. 이러한 그 사건이 이제 크게 발생된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홍수례 그리고 홍삼범 그리고 사건이 발생돼 가지고 역모 사건으로 크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자객도 이제 잡히게 됐고요. 또 이 자객과 더불어서 호위 군관이었던 그 궁궐을 지키고 또 왕을 호위하는 호위 무관했던 그 강용휘라는 사람도 이제 다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강용휘를 또 잡아서 들어보니 자기 조카가 이 궁궐에서 별감으로 있었고요. 또 강용휘의 딸이 또 궁녀로서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궁궐 내 그런 이 밀정들이 서로 이제 그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쉽게 벌어질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. 막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하고 다 뭐 그랬었겠죠. 누가 어디에 있고 누가 지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정보들이 새어나갈 수 있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정조는 자기가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 내관들과 그리고 그 궁녀들도 싹 교체를 해요.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유명했던 사건이 바로 그 당시 정조 시해미수 사건 정유 역변이었습니다. 이러한 그 일이 있어서 이제 정조가 창덕궁으로 일을 했고요. 그래서 조선 그 후기까지 경희궁은 계속해서 건물들을 유지하고 있다가 1929년에 대화재가 나가서 다 불타고 1831년에 새로 지어진 겁니다. 그 새로 지어진 것들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많은 정각들이 움직여 글로 가게 되고,
다시 이제 그 주요한 정각만 남아서 그것들이 또 일제강점기 때 매각됩니다. 저 이제 보시면은 일제강점기 때 그 경희궁에 그 터만 그 남아 있을 때 바로 이 경성중학교가 세워져 있는 그 사진을 우리가 그 엽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렇게 경희궁에 경성중학교가 그 들어와 있었고요. 또 아까 말씀드렸던 회상전과 융복전이 있었던 건물인데 그것도 매각돼서 가서 빈토로 남아있던 곳에 1944년에 광화문에 있던 경성전신전화국이 피폭돼서 없어질 걸 대비해서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경희궁의 그 침전해 있는 건물에 경성중앙전신국의 비밀부두국, 비밀 지하 전신국을 세웠던 게 지금도 저렇게 방공으로 그 남아있는 걸 그 볼 수가 그 있습니다. 이렇게 경희궁은 지금 정각이 별로 없어서 이야기거리도 없고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전각이 한 세채만 남아가지고 지금 있는 곳이 경희궁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해방 이후 저렇게 이제 방공 없어지고 학교가 이제 들어왔고 지금은 건물 세 채가 경희궁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면서 지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터무니없는 서궐 경희궁 달랑 세 채 있는 경희궁 건물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.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